네, 5월 21일 북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슈, 특히 이 북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20일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가 안치된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했고요. 이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미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한미 정상회담 중에서 그 북한 관련 이슈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 맞냐 틀리냐 이런 정책 평가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양 정상이 어떤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어떤 것을 합의하느냐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정책은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 우리 구독자분들 가치관에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놓고 대북주, 남북 경협주 이런 테마주에 함부로 손이 나가시면 안 된다. 이게 저희가 오늘 방송 보내드리는 이유예요.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기회도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 저희가 준비한 거고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나 대북주 살피고 계신 분들 다음 주 월요일 장에서 아주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면 우선 북한 이슈에 대해서 양 정상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네, 체계적인 분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 때는 어떤 식으로 좀 분류를 해서 봐야 될까요? 큰 분류는 이렇습니다. 첫째, 북한을 두고 한국 정부의 현실 인식 그리고 미국 정부의 현실 인식을 좀 나누어 봐야 됩니다. 둘째로는 한미 양자가 각각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또 살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양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옵션이 뭔지 이것도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 정상 공동선언문식으로 이제 합의 내용이 발표가 될 텐데 이 문구, 이 자구가 어떤 실체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정도가 관전 포인트라고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는 북한에 대한 현실인식, 두 번째로 각자 하고 싶은 대북 정책이 뭔지, 세 번째 각자 갖고 있는 실제 옵션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선언문의 이제 실체적 내용, 이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회담이 끝나면 양자가 앞으로 이 북한 문제에서 어떻게 행동하겠구나 이런 추측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회담 결과를 중국과 북한이 각각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행동으로 이어갈지 이런 전망까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로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인식이 어떤가요? 이것이 정권에 대한 평가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 정부는 그렇죠. 북한 정권 평가해봐야 뭐하냐 다 아는 거 아니냐 좋은 정권이냐 나쁜 정권이냐 이런 거 좀 따지지 말자 그냥 실체를 받아들이자 착한 행동을 하도록 유인해보자 이제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 정부는 좀 날카롭죠. 나쁜 정부는 나쁜 짓을 한다. 착해질 가능성이 있나? 또 그러니까 더 이상 나쁜 행동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차이가 좀 크네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린 나쁜 행동이라는 거는 북한 내부에서는 인권 문제고요. 밖으로는 이제 핵 문제가 되겠죠. 사실 북한 정권에 대한 평가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도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 원위치. 그런 거죠. 그래서 외교 정책이나 코로나 정책, 미국 내 경제 정책 모든 것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런 걸 대놓고 표현하기 어렵죠. 곤란하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제자리로 돌려놔 이 중에서 또 우리가 유리한 것은 그런가 보다 또 둬야 되고요.
우리가 불리한 것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네네. 말씀을 하시겠죠. 네. 국가 대 국가 약속인데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청와대 보좌진들이 네. 싱가포르 선언 계승 만약에 이런 아젠다를 대통령이 준비하게 좀 이렇게 했다면 이번 북한 관련 대화 부분에서는 좀 싸늘한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네. 우리 문 대통령한테 우리가 인도 태평양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한국이 일본이랑 좀 잘 지내주면 안 됩니까? 네. 한국이 좀 양보해주면 안 됩니까? 네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 문 대통령 입장도 기분이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저희도 네. 저희의 입장이 있는 거고 문 그렇죠. 대통령 입장이 있는 건데 그걸 뒤집어서 역지사지로 놓고 보면 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약속했던 거 네. 바이든 대통령도 잘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면 네. 아마 전반적인 회담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거기까지 아는 건 아니지만 네네. 싱가포르 선언 뭐 이런 네. 얘기가 좀 협상장 행사장에서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 그러면 이 두 대통령이 개인, 대통령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도 이런 차이가 좀 많이 있다고 봐야겠죠? 예, 원래 기본적으로 그 한국의 여당, 그리고 네. 현재 미국의 여당은 이 두 당은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큽니다. 예, 네네. 뭐 자기 나라에서는 둘 다 진보라고 말을 하는데 네네. 예, 북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크죠. 또 개인의 개인 문 대통령과 개인 바이든 대통령이 네. 모두 과거 정부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네, 대통령은 그렇죠. 뭐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이셨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이제 수석으로 네네. 청와대에서 뭐 거의 오래 계셨기 때문에 사실 북한 문제에 대한 기본 경험과 학습, 인사이트는 갖춘 정치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네네. 돼요. 그래서 개인의 인사이트가 정책이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네네. 상황이다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는데 이 개인 간의 두 분의 네네. 이 개인 성향에서도 차이가 좀 클 거라고 봅니다. 일단 문 대통령의 경우에는 북한 인권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시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후보 시절 공약집에도 네. 북한 인권 개선 뭐 이 부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 경우에는 뭐 대통령 공약집에 네네. 북한 얘기를 뭐 그치. 넣을 정도로 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최근 미국 행정부의 그 대북 정책 리뷰가 끝나고 나서 네. 미국 고위 관리들이 언론에 하는 말을 복기해 보면 네네. 북한 인권 개선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할 일이다, 우리 할 거다 이렇게 다짐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뭐 심지어는 지금 중국 인권 네, 이 그렇죠. 얘기까지도 미국 행정부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북한 인권에 대한 정책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당론에서도 정부 정책에서도 또 양 정상의 개인 성향에서도 북한에 대한 생각 인사이트가 굉장히 다를 것이다. 우리가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을 상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양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우선순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외교 무대에서 외교 네. 무대에서는 이 정책 순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부터 하고 뭘 나중에 할 거냐 이런 네네. 걸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어디에도 가치를 부여하느냐 이 문제겠죠. 일단 문 대통령은 뭐 알려져 있다시피 북한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대화. 네네. 예, 북한에게도 뭐 만나서 얘기하자. 미국에게도 만나서 얘기하자. 또 만나서 얘기해라. 또 우리 셋도 모여서 얘기하자. 이런 대화 모멘텀을 아주 강력한 원칙으로 삼고 계시죠. 네네. 사실 이런 기조가 그 트럼프 대통령 때는 좀 운 좋게 좀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 즉흥적으로 네. 뭐 자기가 주도해서 뭐 트윗에 막 올리고 출발하고 그런 네네,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먼저 벌리고 보좌관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수습하는 네네. 그런 걸 뭐 저희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네. 뭐 이런 겁니다. 정상들의 외교가 전체 외교의 시작점일 때도 있고 마무리일 때도 있어요. 네네. 어쨌든 간에 정상 외교와 제일 위에 위치한 네네. 것은 뭐 상식입니다. 그 아래 장관 외교, 실무자 외교가 있는데요. 미국 특히 바이든 정부는 이런 기본 개념이 아주 확실한 데죠.
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대화와 행동을 동시에 해야 된다. 뭐 사실 이것은 뭐 북한만 상대할 때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미국 조야에 네. 이렇게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 일종의 프로세스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뭔가 약속을 하면 행동을 하고 또 약속을 네네.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어떻게든 대화 네. 이것은 비슷한 것 같이 보이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접근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이 첫 번째 순위, 첫 번째 고려 대상은 북한의 핵 폐기일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당연하죠. 예, 북한 이슈를 이제 크게 덩어리로 놓고 보면 핵 네. 미사일,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 혹은 남북 간에도 외교 네. 관계 수립, 그 다음에 뭐 경제 교류, 평화협정, 음. 뭐 요 네 가지 정도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 네네. 여기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그 인도적 지원 상황,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기아에 시달리는 네네. 이런 인도적 상황 때문에 인도적 지원 문제가 과거에는 네. 여기 하나 더 껴 있었는데 이제 인도적 지원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뭐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문제 이제 빠지게 되어서 네. 핵미사일, 외교관계 수립, 경제교류, 평화협정 정도가 네네. 기본 이제 메뉴라고 놓고 볼 수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책 순위는 뭐 알려져 있다시피 첫 번째가 핵 폐기. 네. 핵이 폐기되고 나서야 나머지 세 개가 뭐 말을 하든 말든 네네.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네. 나머지는 이제 쉽다 이런 거죠. 네네. 반면에 문 대통령은 핵 폐기를 좀 이슈 순위에서 제일 위에 놓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위인지 3위인지는 저도 좀 네네. 확실히 판단이 안 서는데 어쨌든 해결 문제 1순위는 아니라는 거. 근데 그 북핵 폐기가 1순위가 되게 되면 네. 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대화, 네네. 접근 이게 조금 안 맞죠. 어렵죠. 예, 예. 네네. 그래서 어쨌든 대화를 음. 이어가면서 성과가 이 대화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었을 때 네네네. 대부분의 중요한 것을 이렇게 통으로 그때 혹은 가서? 그때 이제 보따리를 풀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이어가면서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평소에도 많이 하셨는데 이걸 미국에 적용을 해보면 네.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우호적인 태도를 어쨌든 원칙처럼 계속 유지한다 했을 때 네. 북한이 미국에게 뭘 줄 수 있는지 네네. 그 대가로 뭘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실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그런 것들을 양쪽에 네. 설명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그래서 뭘 줄 건데 혹은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네네.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기 어려운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네. 그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이 과거라는 것은 이제 참여정부 시절 네네. 10년 전에 네네. 북핵 육자회담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북한과 이제 협상을 유지하게 되면 네. 북한이 핵 개발 스텝을 좀 늦추거나 네. 잠깐 뒤로 돌아가거나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통했어요. 미국한테. 네네네네. 이걸 좀 합의해주고 지원을 해주면 네네. 북한이 이 단계에서 뒤로 좀 가거나 이 단계에서 일단 멈추거나. 더 나쁜 행동을 멈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설득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전제 조건이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사실상 뭐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서 핵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미국이 우호적인 태도를 좀 보이고 대화를 계속하자 문을 두드린다 하더라도 북한이 그 대화 자리에 나와서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좀 서로 인식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으셨죠. 네. 뭐 여당 정치인 중에 북한 인권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또 뭐 사안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시는 분들이 네네. 다양한데요. 네. 문 대통령만큼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일관되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네네. 아마도 이건 저의 뇌피셜인데요. 네네. 인권 문제 없는 나라가 있냐, 경제 발전할 때까지 좀 모른 척 해주면 상황이 좋아지면 북한도 나아질 거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또는 미국이 우리가 너네 침략하지 않을게 이런 확신만 준다면
뭐 북한 정권이 뭐 주민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뭐 사회 통제하고 내부 통제하는 거 이런 거 줄어들지 않겠냐. 아마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네네. 자세히 알 길은 없고요. 네, 그렇죠. 반면에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는 것을 네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논조입니다. 인권 범죄 있는 정권이 착해진 적이 없다. 네네. 사실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네. 정권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조금만 해도 정권 유지가 가능한데 왜 북한은 그렇게까지. 저렇게까지 하느냐, 이제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대북 정책에 이 인권 개선 네네. 요구를 넣는 것이 뭐 당연한 그런 정당인 거고요. 사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역대 정부 중에 굉장히 이단화적인 정부였죠. 네네, 그렇죠. 인권을 항상 조롱하고 뭐 심지어는 뭐 다른 나라 정상한테 막말하고 뭐 이제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가 좀 이상하던 때였지. 네. 원래 이제 수십 년간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는 실제 본인들이 그렇게 하던 하지 않든 인권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해 네네. 왔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이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특히 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좀 뭐 어떨까요? 차이가 좀 있나요? 차이가 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뭐냐면 경제 인식, 북한의 경제 네. 상황을 양 정상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저도 좀 추측이 잘 안 됩니다. 네네네. 예를 들면 이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도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북한도 뭔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또 제재가 네네. 유엔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외부에서 도와주면 네. 잘하려고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재를 하더라도 북한의 기본 경제에 타격을 주는 제재는 좀 자제해야 된다. 아마 이 정도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경제를 좀 어떻게 이해할지는 더 추측이 어렵고 좀 의심스럽긴 한데 과거 이제 어떤 미국 조야의 여러 기류들을 종합을 해보면 김정은 정권이 진짜 경제 발전에 그 관심이 있나? 그래서 외부에서 도와주면 다 그 체제 유지에만 쓰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체제 유지가 안정화되면 오히려 나쁜 짓 계속 더 많이 할 거 아니냐. 네네. 이 정도의 어떤 그 정치 도덕관을 북한에 적용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만 좀 유추 가능한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 경제 인식과 관련해서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네네. 북한이 지금도 굉장히 어렵다. 혹시 이런 인식을 문 대통령도 가지고 계실까봐 좀 우려되긴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렵다. 90년대식으로 사고를 할 경우에는 네. 유엔의 대북 제재의 효과를 좀 과대하게 네네.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북한이 어렵다고 그러면 제재 효과가 더 좋겠네. 이렇게 생각이 엉뚱한 대로 튈 수 있죠. 네네. 아니 실제 우리 그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네. 관련된 많은 고위 관료들이 이런 좀 착각을 했습니다. 북한이 어렵다고? 그럼 더 뭐 좋아야지. 하면 더 이렇게 하면은 금방 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네네. 이런 근거 착각을 했죠.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없는 이제 낙관론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네네. 아주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이 가장 극단적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북 제재입니다. 유엔 제재죠. 네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엔 제재뿐만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이렇게 제재할 거야.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기 그 국제 파워를 네네. 대북 제재의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도 제재는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네. 있으면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강경한 입장의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만약에 이제 이건 좀 옛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네. 만약에 이제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에서 네. 우리가 좀 미국을 설득해서 제재 완화 쪽으로 네.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좀 북한의 제재를 좀 완화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겠죠. 만 미국의 그런 정서와 조야의 기류를 보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말을 제안을 듣는다 해도 호락호락 동의해주기는 좀 어렵지 않냐. 예, 이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뭐 큰 측면에서 한미 간 생각을 분류해서 봤는데 이제 양자가 가지고 있는 실제 이 정책 수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정책 수단들이 나올까요? 문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예, 사실 모든 정치가 그렇죠. 개인의 마음대로 또 정권의 가치관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특히 그렇죠. 더 외교는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데요.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자기 영역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네네, 있고 그렇죠. 또 자기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정치인 네네. 그런 숙명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와 정당의 이념과 실제 정책과는 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여당에도 그렇게 해도 아파트값 안 떨어져요 이러는 의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러면서 또 계속 그 아파트값 잡겠다는 정책 법안을 또 만들고요. 북한을 설득하든 압박하든 현재는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책 수단에서 좀 이 옵션이 많지가 않습니다. 음. 예를 들면 뭐 전쟁, 네. 군사 정책 뭐 이런 건 좀 일단 둘 다 그렇죠. 빼야 되죠. 빼고. 양자가 그런 건 할 생각이 네. 없는 게 확실하고요. 다만 이제 그 군사적인 방법을 배제하고 나면 네.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이제 제재가 있고요. 지금 네. 되고 있죠. 또 만남을 해서 뭔가 거래하는 것도 네네. 있을 거고 또 거래하기 직전에 보상을 음. 좀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네네. 보상하는 정도가 있을 텐데 뭐 이 세 가지가 네. 지금은 좀 북한을 이렇게 자극하거나 북한을 좀 이렇게 움직이기는 별로 용이하지 않은 그런 옵션들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뭐 중국이 확실히 북한의 우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국이나 미국이 단독으로 이 북한을 압박하거나 뭐 설득하는 게 사실 가능할까요? 예, 중국이 의장국이었던 그 북핵 6자 회담 이런 네. 무대가 끝난 이후에 각국의 단독 제재가 큰 효과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미국 뭐 지금도 여러 제재 법안을 만들고 있고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이제 사법부 행정부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죠. 한국과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이사 조치가 어쨌든 네네네.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오이사 조치를 존중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이사 조치를 뭐 폐기 처리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죠. 그런 네.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양국이 제재 모드에는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엔 제재가 남는 건데 네. 유엔 제재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중국이 유엔 제재에 엄격하게 참여를 하면 네네. 좀 평양이 움츠러들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중국이 좀 뒷문을 열어주고 네. 또 지원도 하게 되면 네. 사실은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느냐 음. 이런 회의론이 나올 수도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어. 이 핵무장을 그럼 없애라라는 조건으로 제재나 보상을 줄게 더 큰 제재나 더 큰 보상을 줄게 국면 전환이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이후에 계속 네네.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뭐 쌀 지원을 하겠다, 코로나 방역품 말만 하면 바로 주겠다, 또 수해복구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이 네. 전부 다 싫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죠. 네. 또 미국이 계속 북한을 제재하고 있긴 한데 네네. 원래 미국과 북한의 이런 경제 교류나 경제 네네. 관계 얽혀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미국 단독 제재도 사실은 정치적 네네. 공세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미 정상 공동 선언문이 나올 텐데 거기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적힐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 북핵 폐기 원칙 혹은 뭐 대화 노력 원칙, 한미강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했다 이 네. 정도의 외교 수사는 뭐 당연히 나올 걸로 봅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이 정상 간의 공동 선언문이라는 게 뭐 공동 기자회견문이라는 게 가장 좋은 것만 뽑아서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네. 생각하셔야 돼요. 말꼬리 잡힐 거, 문제가 될 걸 다 빼고 가장 평이한 것들로 무난한 애들로? 예, 외교적 네네네. 수사로 이제 채워지기 때문에 사실 그 자구, 그 문구들이 실제 정책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네. 북한을 두고 한미 간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크다. 크다. 또 공동으로 이렇게 협력할 것이 별로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각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공동 협력할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공동 협력한다 하더라도 옵션을 챙겨보면 별로 가진 게 없다 이제. 그런 이유는 중국의 비호가 확실하고 네. 또 중국의 지원이 확실하고 또 핵무장 상태가 상당 수준 높아졌기 때문에 북한을 직접 상대할 당근이나 채찍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는 유연한 대화적 접근,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나올 걸로 예상되는 원칙론 네. 이런 것들이 융합될 공간이 협소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어떤 동인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괜시리 네. 뭐 북한 철도 개발, 뭐 관광산업, 개성공단 이런 거 혹시 뭐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문 대통령이 좀 그런 것 좀 챙겨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거 없는 상상으로 뭐 다음 주 월요일 증시 시장부터 뭐 이렇게 남북 경협주나 네. 여러 가지 이런 걸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네. 한미 정상회담에 북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얘기들이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뭐 반도체 투자 문제도 있고, 네네. 뭐 또 백신과 관련된 양국 정상 간의 의견도 있고, 또 여러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투자 호재는 적극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수용하시더라도 네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북한 이슈만 놓고만 보면 네네. 굉장히 이렇게 절제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시다. 네네. 네, 그 정도로 저희 의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북한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